엑셀 5차시입니다. 5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금년도 시험 문제를 갖다 가지고서 요 데이터 입력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화면 디자인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았죠. 여러분들 이거 화면 디자인하고 입력시키는 것까지 모두 그 시험 시간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것을 갖다 몇 번 연습을 좀 해봐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그 프린트물, 그러니까 첨부된 그 파일에 보면은 제 1작업 표 서식 작성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상기해 가면서 작성하도록 해봐요. 이건 도형서 사는 거 알죠, 여러분들요? 삽입에 가서 보면 도형에 있는 거, 요거 사각형에 있는 거에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써서 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엑셀에다가 요 시트에다가 작성한 다음에 스크린샷을 활용해 갖고 복사를 한 다음에 붙이기 기능 해 갖고 하는 거 해봤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맞춰 갖고 이거 다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시키는 것까지 할 건 해봤지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셀 내에서 줄을 바꿀 때는 Alt, Enter 쳐갖고 바꾸는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의 셀을 갖다가 하나로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고 테두리에서 대각선 이렇게 하면 됐었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셀 병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색깔 칠하고 해서 시간을 한 5분 줄게요. 좀 5분 안에 작성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멈추기 하고 요걸 보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다 시키도록 해봐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해서 유효성 검사하고 학과를 글자 뒤에 학과를 안 붙였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좀 안 해놨습니다. 이거 같이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추어서 여기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입력을 시키고 작성을 좀 하도록 해봐요. 자, 시간은 짧지만은 이제 이걸 좀 멈추고서 작성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다 작성을 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좀 나갈게요. 거기 그 제1작업에 보면 조건에서 유효성 검사 조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유효성 검사가 있죠,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H14셀에 여기 있죠, H14셀이요.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CF5 그 다음에 CF12 영역이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주 메뉴에 가서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억나죠, 여러분들? 클릭해주고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서 여기서 목록이죠. 목록이고 여기는 여기 이름을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그 범위가 이게 설정이 되지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작은 이게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갖고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 유효성 검사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셀 서식을 이용해갖고 글자 뒤에 학과를 표시하시오. 이것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불러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갖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어떤 겁니까? 골뱅이 있죠? 여기 쭉 찾아보게 되면은 골뱅이가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선택해주고 뒤에다가 문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문자인 경우는 골뱅이를 해주는 것이고 숫자인 경우는요 뒤에 슬래시 표준이 있죠. 거기서 단위를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학과가 이렇게 다 들어가죠. 영문학과 하면서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를 보면은요 영문만 있죠.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서 학과를 다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비율로 이름 정의하는 거 여기를 플러스 설정 이렇게 해주고 이름 정의는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활용 비율로
활용 비율 해갖고 확인해 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글자가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러한 이름을 정의를 한 다음에 고칠 때는요, 수식에 가면 있죠. 수식에서 보면은 이름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이름 정의가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삭제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지, 여러분들. 여기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다 시켰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도 했고, 그 다음에는 각각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단위도 붙이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도 다 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요, 이제 함수를 사용해 갖고, 여기 프린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2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번호는 치지 않는 겁니다. 이 번호는 그 프린트물에 있는 번호는 그 밑에 있는 거 문제를 갖다가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다 매긴 거예요. 자, 사용 연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요, 사용 연수 구할 때는 시스템 오늘 날짜의 그 연도에서 가입의 연도를 갖다가 빼라는 얘기죠. 구하는 결과값의 연을 갖다 표시하라겠죠. 시스템의 그 날짜를 불러올 때는 뭘로 불러오냐면은 today로 불러와요. today. 그래서 함수 마법사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요. 함수 마법사를 써보고서 날짜 시간에 가서 보면은 today가 있을 겁니다. today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요, 현재 그 날짜가 이렇게 뜨죠. 여기 보면요,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날짜가 뜰 겁니다. 근데 이 날짜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어가 필요하죠. 연도만 필요하죠. AR 해갖고 이거 이어를 갖고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날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은 연도만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빼기. 다시 또 이어를 해주고, 어떤 거예요? 이거죠. 여기 가입일이요. 가입일에서 이것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게 되면은 다시 이걸 셀서식 해갖고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날짜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연도에서 연도를 뺐을 때는 숫자가 이제 뭐 7이라 8이다 이렇게 나타나야만 되겠죠. 근데 연도로 뜨면은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갖고 일반으로 해갖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8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위로 갖다 붙이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뭘 쓰겠습니까? 엔드 기호 쓰라겠죠. 그러니까 엔드를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한 칸 띄워줄까요? 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게 되면은 몇 년 해갖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끌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연수가 나타날 거예요. 사용 연수가. 그래서 시스템 날짜가 2020년이죠. 거기서 뺀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요. 활용도를 좀 봅시다. 활용도는 뭐가 되죠? 1일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를 하겠죠. 뭘 쓰면 되겠어요?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 1일 사용 시간 3시간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을 AND로 씁시다. 논리에 있겠죠, 논리.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면 알겠죠. AND로 써가지고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갖다가 한번 펄슨과, 그러니까 참인가 거짓인가를 다 판별하면 되겠죠. 사용 시간이 뭐예요? 1일 사용 시간 여기죠. FF5가 뭐보다 커야만 되겠어요? 이상이니까 3이죠.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보 활용 비율이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이 뭡니까? 30%니까 30%를 해서 쳐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럼 확인 눌러주면은 얘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시 요 엔드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낮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는가 맞지는 판별해야만 되겠죠. 판별해 갖고 참이면은요 높음이고 아니면은 낮음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if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if를 써주고 가로 열고, 이것이 if 문장에 조건문 들어가면 되겠죠. 컴마 조건문 컴마 참 컴마 거짓이니까 뭐가 돼요? 얘는요 높음
아니면은 낮음이 되겠죠. 이건 많이 해봤으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높고 낮음 해갖고 요 조건이 뭐예요? 요 조건이 참면은 높음이고 거짓이면은 뭡니까? 이걸 실행하는 것이죠. 낮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낮음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쭉 끌어주게 되면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3번이 좀 이거죠. 정보 활용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수 정의된 이름을 아까 우리가 이름에다 정의를 좀 해주었죠. 여기다가요.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구하시오.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는 어디에 있죠? 통계에 있죠. 여러분들. 통계에서 가서 보면은 카운트 if가 있을 겁니다. 카운트 if가 있고 확인 눌러줘 봐요. 자, 레인지는 뭐예요? 브레이크 쭉 해주게 되면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활용 비율로 정의를 해준 그 내용이 들어가죠. 활용 비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 데이터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것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 이걸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활용 비율이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뭐가 됩니까? 조건은요. 이하인 학생 수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보다요? 10%. 10%니까 10%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2가 나타납니다. 정보 활용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 수는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최대의 일일 사용 시간은 뭐예요? x죠? 는자 그 다음에 max 이건 여러분들 많이 써봤죠? max 더블 클릭해주고 어디죠? 최대 일일 사용 시간 여기서 이제 최대 많이 쓴 것을 골라라는 그 맥스 아닙니까? 범위 설정해주고요. 그런데 엔터 쳐주게 되면은 6이 제일 크지요. 6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학과 1일 사용시간 평균은 뭐냐면 이건요. 영문학과 1일 사용시간 평균은 D 에버레이지입니다. 이건 데이터 베이스를 갖다가 활용해갖고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D 에버레이지 함수라는 이야기죠. 우선 요 D 에버레이지는 함수 마법사 들어가 봐요. 함수 마법사 들어간 범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 앞에 D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써보게 하려고 이걸 좀 만들어 두었던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D 에버리지가 나타나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다 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러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니까 뭐예요? 얘는 데이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이 데이터 전체를 하겠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죠? 일 사용 시간이니까요. 필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 몇 번째 필드가 뭐냐면 이거지. 학번, 이름, 학과명, 가입일. 여기에 필드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죠. 또는 아이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는 이게 학번, 이름, 학과명 각각이 다 뭐냐면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 사용 시간을 평균 내는 거니까 요 일일 사용 시간이 몇 번째 필드였어요? 우리가 전체를 다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전체를 다 했으니까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러면 5를 해도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필드에서 평균을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근데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요. 영문학과죠? 영문학과. 그럴 때는 요 조건은 영문학과 학과명, 요거까지 해서 학과명까지 해서 요거 영문학과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테리아 조건은 학과가 영문학과인 사람의 일일 사용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문제가요. 그러니까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얘기죠. 영문학과가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여기 전체를 할 필요가 없고 이 학과명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문학과하고 일일 사용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럼 나는 여기를 이렇게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이 데이터가 있는 것만 범위를 설정을 하겠다 해도 됩니다. 그럼 필드가 몇 번째예요? 요
이 테이블이니까요. 학과명, 가입일, 일사용식이 하나, 둘, 세 번째 있겠죠. 세 번째를 갖다 3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이 학과명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뒤에 4부터 학과명이 영문학과인 것만 하겠다 해서 하게 되면 똑같이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요, 우리가 학과명 식품가공학과의 평균을 갖다 구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지, 이것이요. 반드시 뭐냐면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학과명 요거 소 제목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같이 이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식품가공학과를 좀 하려면 이것을 바꿔야만 되겠죠. 이것을 행을 좀 바꿔갖고 요 밑에 학과명 밑에 요 식품가공학과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작성을 해야지 구할 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조건이 반드시 뭐예요? 소제목 밑에 그 해당 그 조건이 같이 겸비가 돼야만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의 가입일을 구하시오.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뭡니까? 요 가입일이 여기에 뜨게끔 만들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V루갑입니다. V루갑.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H14를 찾아가지고서 여기에 가갖고 뭡니까? 이름을 찾은 다음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가입일을 갖다가 갖고 와서 여기다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보았죠. H루갑, V루갑 해보았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참조표를 보면 뭡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금 연루되어 있죠. 연루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V루갑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행으로 되어 있으면 이영우, 김명 이렇게 되고 행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H루갑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연루되어 있으니까 V루갑을 다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써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갖고 찾기 참조역력 들어가 봐요. 찾기 참조역력에 들어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면 H루갑이 있었고 얘는 뭐예요? 행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연로 되어 있으니까 맨 밑에 내려가고 V루갑입니다. 이거 써갖고 확인 눌러줘 봐봐요. 루갑 밸류는 뭐예요? 요 참조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뭐가 돼요? 여기 있죠, 이거. 이 값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는 뭡니까? 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해주면 되지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요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을 갖다 표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름부터 가입일이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가입일이요. 이름을 찾아가고 이것을 첫 번째 지금 열에서 가서 찾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설정을 해줘야만 되겠지, 이렇게요. 그래서 가입일이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가입일이니까 여기까지 테이블 어레이를 갖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뭐 절대 번지가 필요 없지만은 지난번처럼요 쭉 들어갈 때는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도 그냥 절대 번지를 만들어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칼 인덱스는 뭐예요? 요 테이블에서 요것이 이름이 같으면은 뭡니까? 가가지고서 요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서 그 데이터를 딱 가져올 것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이죠. 그러니까 여기 칼 인덱스는 뭐예요? 세 번째 열에서 갖고 와라, 그런 얘기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레인지로 가면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뭡니까? 펄스 0이었죠, 0.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혹시 여기서 셀 서식에서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뜨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셀 서식에 들어가고 뭡니까? 표시 형식을 날짜로 만들어줘요, 날짜로. 그러면은 이렇게 날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했을 때 만약에 이영훈이다. 이영훈 클릭하면 뭡니까? 이영훈은 2012년 7월 2일이 있죠. 그 해당 사람의 날짜를 갖고 와서 여기다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V루갑으로서 필요한 것을 갖다 추출해서 표현을 갖다가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V루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에 보면 조건부 서식 7번을 봐봐요. 프린트물에서 보면 조건부 서식을 갖다 이용해 갖고 정보 활용 비율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예,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정보 활용 비율을 때 불러설정 이렇게 해줘 봐봐요.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냐? 홈에 있어요.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보 활용 비율을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셀 강조 규칙,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 막대라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좀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을 하겠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규칙을 다 우리는 적용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타 규칙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서식 스타일은 뭐예요? 막대 스타일이죠?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됐죠?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빨강이라겠죠? 채우기는 어떤 칠을 하는데 어떤 색깔입니까? 빨강색으로 하라. 빨강색.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요 정보 활용 비율만 요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최소는 뭐예요? 그려지지가 않고 최대는 꽉 차지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설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6%는 작으니까 뭐예요? 아주 조금만 표시가 되어 있죠.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 서식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규칙을 정해 준 다음에 데이터 막대인데 기타 규칙에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제 1작업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 저거죠. D,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조건부 서식만 안 배웠던 거죠.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활용을 해가지고서 쉽게 작성할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2작업을 좀 볼까요? 제 2작업은 이제 필터입니다. 필터는 뭐죠? 걸러내는 거지요.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 데이터만 걸러낼 때 쓰는 것이 바로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2작업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다 시트를 갖다가 이제 제 2작업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1작업, 2작업 하고요. 근데 2작업을 클릭하면은 아까 우리가 뭡니까? 답안 작성을 할 때요. 모든 시트의 A열은 뭐예요? 열너비 1로 하라겠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열너비를 해서 1로 만들어 주고 일단 그 다음에는 뭡니까? B의 제1작업 시트에 B의4부터 H12까지니까 여기 있죠. H12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의2에다가 B의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 이거죠.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컨트롤 V 해도 괜찮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서식에서 크기가 안 맞죠. 조금씩 더 크게 할까 이렇게요. 크게 해주고 조금 더 크게 합시다. 크게 해주고 여기 또 밑으로도 조금 더 답답하죠. 조금 더 넓게 해줘갖고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제1작업 시트에 B의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갖고 제2작업 시트에 B의2부터 이렇게 다 붙여넣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는 뭐냐면 고급 필터가 있고 그냥 자동 필터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주고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 필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필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거 필터는 자동 필터예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요 소 제목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모두 선택을 하지 않고 영문학과만 표시하겠다면 여기 영문학과만 선택해주고 확인하게 되면은 영문학과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하겠다면 모두 선택하는 다 하고 날짜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012년도만 표시하겠다면 2012년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문학과이면서 가입일이 뭐 2013년 이후에 있는 걸 갖다가 찾겠다면요.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얘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조건이 하나인 경우 이거고 이거다 라고 할 때만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고 이 조건도 맞고 이 조건도 맞고 이후다 이전이다 그런 걸 하려면은 이 필터 갖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얘를 그냥 클릭해주면 다시 원래 이렇게 다 돌아오지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뭐냐면요. 자, 한번 봅시다.
조건을 봐봐요. 학번이 P로 시작을 하면서 가입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번이 P로 시작을 하고 가입일이 2013년 1월 1일. 자, 조건 두 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 위치는 어디다 쓰냐면 B에 13이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조건 위치는요. 근데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학번이죠. 그럼 얘를 복사해 갖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 갖고 해놓고 또 가입일이 있죠. 얘를 했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도 컨트롤 V 해 갖고 조건을 만들고 여기 필드명을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좀 합니다. 만약 이 필드명이 다르게 여기는 학번이죠. 근데 학하고 한 칸 띄고 번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 갖고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필드명하고 요 조건명은 똑같아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로 시작을 하면서 학번이 P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P예요. P로 시작하니까 P로 시작을 하면서니까 P로 시작하는 건 몽땅 다란 얘기죠. 그때는 이거죠. 별표죠. 여러분들 팔자 위에 있는 거 몽땅 다란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학번이 P로 시작하면서 그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다. 한 글자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저 물음표지. 한 글자는요. 얘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몽땅 다란 얘기죠. 그 별표 팔자 위에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학번이 P로 시작을 하면서 가입일이 2014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학번이 P도 뭐예요? P하고 가입이라고 봅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 맞아야만 되겠죠. 이때는 뭡니까? 논리연산자의 어떤 거죠? AND지요. AND일 때는 이것을 조건을 같은 줄에 써주는 거예요. 같은 줄에. 그럼 만약에 P로 시작을 하거나 하면 뭡니까? OR지요. OR는 이 조건을 여기다 써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써주는 겁니다. AND일 때는 같은 줄에, OR일 때는 여기다 써주는 것이죠.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가 AND일 때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이후니까 뭐예요? 크거나 같으면 포함이니까 뭡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뭐보다요? 2013-01-01이 되겠죠, 여러분들요. 이것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다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복사 일치는 이거 정해주면 돼요. 좀 이따가요. 먼저 조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줘요. 데이터 범위를 갖다가 선택해주고 고급을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 범위가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이 안에서 클릭해놨으니까 자동 범위로 이렇게 다 설정이 좀 될 겁니다. 목록 범위가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사 위치는 B에 18이라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이죠. 다른 장소. 여기를 선택해주고 조건 범위는 뭡니까? 여기였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를 우리가 만들어 두었죠. 만들어 두고 복사 위치는 어디에요? 여기 있죠. 위에 18.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되었고 여기서 표시가 되죠. 만약에 OI일 때는요. AND는 이렇게 같은 줄에 써준다겠죠. OI일 때는 이것을 다음 줄에 써준다겠죠. 이렇게 다음 줄에요. 다음 줄에 써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갖고 데이터에 들어가갖고 고급이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하죠. 여러분들 똑같이 요 목록 범위는 설정이 되어 있을 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뭡니까?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나는 여기다가 이것을 복사 위치를 여기다 갈게요. 좀 다르게 여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데이터가 5하니까 뭐예요? P로 시작을 하거나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니까 뭡니까? P로 되면서 날짜가 여기서 보면 날짜가 어때요? 2013년 1월 1일 이후께 출력이 됐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필터 쓸 때는 이 조건을 쓸 때 AND냐 OR냐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AND일 때는 같은 줄에 OR일 때는 다음 줄에 써줘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요? 이게 놔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표 서식에서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한 후 표 스타일 밝게 13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렇게 블러 설정 해주고 여기는 보이게 할까요? 조금 보이게 할게요.
홈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채우기에서요. 채우기 없음이 있죠, 여러분들요. 없음으로 해주고, 없음으로 이렇게 채우기 없음으로 하는 겁니다. 홈에 가서 여기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고,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표 스타일 밝게. 여기 보면은 표 서식이 홈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표 서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해주면은 밝게 해서 여기서 스타일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요. 서식이요. 스타일 밝게 하니까 13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거죠. 이걸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블락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 여기를 표 서식에서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은 여기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설정이. 그러면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에서 필터를 없애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2작업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갖다 그릴 겁니다. 제4작업이요. 필터 아시겠습니까?